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를 주제로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동아시아 교역에 대해서, 물론 그 뒤에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교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우리의 조선, 한반도의 조선, 그리고 일본 열도의 일본, 이 각 나라 사이에는 어떤 교역 관계가 있었는지,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는 정화의 대항해 그 영상, 요걸 아마 담당 교사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명나라의 대외 교역 관계 변화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동아시아 각 나라의 교역의 특징을 만화 형식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활동을 수업 중에 할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이 14세기부터 16세기 그리고 그 뒤에까지 주로 어떻게 교역했는지,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내용은 주로 첫 번째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걸 진행할 것 같고요. 살펴보죠. 명나라 조공무역. 명나라는 그 앞선 나라였던 원나라와 달리 자유무역을 하는 게 아니고 조공책봉, 동아시아 그 조공 책봉 질서 내에서 조공의 형식으로만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막는 해금 정책을 펼치죠. 물론 영락제 때는 동남아시아, 멀리 인도 아프리카까지도 함대를 보내기도 하죠. 정화의 남해 원정, 그래서 정화의 함대를 수차례 보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1차 지필교사 보기 전에 선생님이 그 해제 건문제와 영락제 사이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락제가 황제가 아니고 연나라 연왕이었는데 둘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이때 이렇게 난징이 점령되면서 2대 황제였던 건문제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가 이렇게 탈출해서 베트남으로 갔다라는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어서 실은 황관이었던 정화를 시켜서 함대를 보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외 진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무역이 활발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선, 류큐, 오키나와라고 그랬죠. 대월, 베트남과는 이들은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조공과 책봉, 조공 사절단이 방문하는 시기가 횟수나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류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조선은 1년에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이렇게 각 나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공하는 나라들 말고 나머지 나라, 일본에는 감압을 내주었다. 감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와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내주는 거죠. 일종의 허가증인데 절반을 딱 떼서 일본 상인에게 주면, 이게 이제 두 개 합쳐봤을 때 일치되면 인정된 상인이구나, 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감압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드는 의문, 일본은 분명히 명나라와 조공 책봉 질서하에 있었는데 왜 감압을 발급받아서 무역을 해야만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 3대 쇼군이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이라는 책봉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조공 책봉 질서에 일시적으로 들어가기도 편입되기도 했지만,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게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조공 책봉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공 책봉 관계가 아닌 나라하고는 별도의 교역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감압을 발급해 줬다라는 겁니다. 명나라는 철저하게 조공 형태로만 교역을 하고 사무역을 금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역을 금지하면서 바다를 막는 해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명나라 중국에 물산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왜구로 위장해가지고 왜구가 일본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무역이 상행되죠. 안 되면 언제든지 왜구로 변신해서 약탈도 자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하고 무역도 활발해야 되는데 상인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16세기 후반 명나라 상인들의 요청으로 동남아시아 방면에 도항, 항구로 건너가는 거, 그 나라 항구를 넘어가는 거, 그리고 무역이 허용되죠. 이러면서 베트남의 호이안, 필리핀의 마닐라 등지에 건너가서 살게 되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화교 사회가 형성됐다. 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월 베트남의 호이안, 베트남의 호이안이라든가 왜 안 그리지노? 그림이 달라서 그런가? 베트남의 호이안 왜 안 그려지네? 호이안과 그 다음에 루손섬의 도시였던 여기 마닐라 이런 데에 중국인들이 건너가서 화교 사회를 형성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청나라. 청나라는 건국 초기에 반청 운동을 막고자 천계령을 반포했다. 천계령이라는 건 뭐냐? 바닷가를 다 막아버린다라는 건데요. 바닷가를 막게 됐던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남명 정권을 지지하면서 반청 운동을 펼쳤던 그렇죠. 정성공 세력 때문이죠. 타이완, 타이완, 대만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청나라 정부에 저항하면서 명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을 펼쳤던 정성공 세력 때문이죠. 정성공 같은 경우에는 대만으로 들어가고 나서 얼마 하지 않아 죽었지만 그의 아들 정경이 그 뒤에도 한 20여 년 가까이 저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뭐 절강성이라든가 남쪽의 광둥성 그리고 멀리 저 위쪽으로는 그 산둥반도까지도 막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천개 국경 경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시키는 정책. 그래서 사실상 바다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어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컸겠죠. 이걸 생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당해야 됐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정성공 세력, 요 대만의 반청 운동 세력을 복속시키고 난 뒤에야 요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난 뒤에야 이제 요 천계령을 해제 시켜줍니다. 천계령 해제. 그래 되니까 이제 청나라 상인들 입장에서는 나가사키, 일본의 큐슈의 나가사키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겠죠. 지도에서 볼까요? 청계령이 해제되니까 큐슈의 나가사키 여기까지도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할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서 교역을 했다. 나가사키 짬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나가사키의 중국 스타일의 짬뽕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청나라 상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내에 중국인들의 그런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청나라 상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일본의 은 유출이 심각해집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에서도 은 유출이 심각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신패라는 걸 발급해 주죠. 이 신용장, 신패가 있어야만 와서 입항을 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역량을 좀 규제함으로써 자국의 은 유출을 어느 정도 막아보려는 심산이었겠죠. 조선, 우리나라 이 부분은 좀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명나라, 청나라와 교역을 하죠. 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냈습니다. 돌발 퀴즈 한번 내봐.
정기적으로 사제를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명나라에 보내는 사제를 뭐라고 불렀더라? 천자를 뵙니다. 조천사. 청나라에 보내는 사신은 영경에 갔다 올게요. 연행사. 그래서 주로 이렇게 조공무역에 의존을 했으나 16세기 이후가 되면 잠시만요. 밖에서 청소하고 있네. 좀 잠깐 중단. 네, 다시 하겠습니다. 청소기가 돌아가는 관계로 잠깐 제가 좀 잡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예. 조공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냈잖아요. 조천사, 연행사. 그런데 이제 그 사신들을 수행하는 역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16세기 이후부터는 이들에 의한 사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일이 본격화됩니다. 이들이 무역을 주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안 써지냐? 이거 펜이 안 써질까요? 명나라, 청나라 이들이 이제 명나라,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을 일본에 내다 팔게 되면서 명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조선이 중개 무역을 하기도 한다. 선생님 펜이 갑자기 안 써지니까 줄 긋기가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잠깐 중단했다가 켜서 그럴까요? 뭐가 좀 문제가 생겼네. 그리고 이제 일본산 은과 중국의 비단을 이제 조선이 중개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무역. 일본과의 무역은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왜구들이 엄청나게 좀 많았지 않습니까? 창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 원년에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하죠.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뭐 회유책과 강경책이라고 해야겠죠. 쓰시마 섬을 토벌해서 왜구들을 왜구의 활동을 잠깐 근절시키기도 했지만 내포, 뭐 제포라고 하고요. 연포, 부산포, 지금의 마산, 창원, 진해, 뭐 이쪽 진해와 그 다음에 연포, 울산 그리고 부산포, 부산 이 항구를 열어줘서 교역의 거점으로 외관을 설치하게 해줍니다.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왜 안 되지? 외관 지금 선생님 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외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거주를 허용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물론 뭐 을묘외변이라든가 삼포외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뭐 줄이기도 하고 뭐 무역을 좀 제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국교가 단절돼 버리죠. 그래서 무역이 끊겼다가 에도막부 수립 이후에 교역이 재개됩니다. 뭐 기후약조를 맺고 광해군 때 다시 국교가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도막부는 그 조선과의 무역을 그 스시마 번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스시마 번이 대마도 스시마가 중심이 돼서 일본과 조선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시마 번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의 외교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에 파견되거나 할 때 에도까지 갈 때도 같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과 조선 사이의 무역에서는 스시마 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의 무역,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한때는 채권도 받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 무역을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절이 되니까 뭐 밀무역을 하게 되죠. 밀무역을 하던 일본인들이 이제 왜구로 변신해서 명나라를 괴롭히게 되는 거고요. 일본 상인들의 해외 진출, 동남아 곳곳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휴인장, 뭐 붉을 주자가 일본 발음으로 슈라고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다, 주인이 찍혀 있다 해서 슈인장, 슈인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발급을 해주면 이 휴인장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만 일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 그거죠. 뭐야 심폐하고 달리 자기 나라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요거 가진 사람들만 일본 정부가 허락해준 상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통제했다는 거고 일부 다이묘 세력들은 당연히 밀무역이든 이런 걸로 성장을 해 가겠죠. 그 돈벌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게 되니까 일본도 해금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전면 금지하죠. 하지만 아예 금지를 한 건 아니고 나가사키의 데지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나중에 개국할 때까지 그 페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함대가 와서 일본을 개항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까지 한 200여 년간 네덜란드의 무역 거점이 됐던 게 바로 이 나가사키. 네덜란드가 이걸로 이제 굉장히 일본과 무역에서 중점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트교가 확산이 되니까 에도마쿠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이게 그 시나발입니까? 아 이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오랜만에 녹음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영화도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잠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크리스트교가 이렇게 좀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에도마쿠는 조공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들어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나가사키에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고요. 조선과의 중개무역을 통한 간접 교육도 했다.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이 일본의 은과 청나라의 비단을 중개무역, 조선은 조공무역하고 그리고 그걸 일본과의 삼포에서의 무역을 통해서든 이렇게 교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중간에 자꾸 끊기기도 하고 펜이 좀 약간 고장났는지 펜도 좀 작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으로 23강 끝내겠습니다. 끝! 안 끝나냐? 왜 안 끝나죠? 버튼아, 왜 버튼이 안 눌러지냐?